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즉 바로 이 블루 먼데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이게 과연 어떤 날이고 또 실제로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 먼데이 어떤 날입니까? 1년 중에 아하. 가장 우울한 날입니다. 그래요? 네, 영어로 depressed 되는 기분을 feel blue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블루 먼데이, 직역하면 우울한 월요일인데 네.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바로 이 블루 먼데이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분이 우울해지는 날이라고 해서 이런 날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올해는 또 이 블루 먼데이가 조금 더 예년보다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으로 다들 많이 지쳐 그렇죠, 있죠. 그렇죠. 다운돼 있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우울한데 오늘 연중 가장 우울한 날까지 겹쳐서 예년보다 좀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주류 언론들도 오늘 아하. 아침에는 이 블루 먼데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1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가장 블루하다는 가장 이렇게 저거 하다는 거예요? 여러 요인들을 근거로 하는데요. 어허.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첫째, 음. 날씨가 있고, 둘째, 빚입니다. 빛. 네. 어허. 셋째는 월급, 어허. 넷째는 크리스마스로부터 지난 시간, 어허. 다섯 번째는 새해 결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간, 여섯 번째는 동기부여가 낮은 수준, 마지막 7번째, 행동에 나서야 하겠다고 드는 기분입니다. 네. 이 7가지 요소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름 공식이 있습니다. 네. 빚에서 월급을 빼고 그걸 날씨와 합친 것과 크리스마스에서 지난 날짜에 새해 결심이 무너지는 시간 제곱을 곱하고요. 거기서 또 낮은 동기부여 수준에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곱한 걸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나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는 물론이고요. 이 적혀 있는 걸 봐도 사실 여전히 복잡한 공식인데요. 네. 한마디로 1월 셋째 주 월요일 날씨가 춥고 안 좋고 뭐 LA는 예외겠습니다만 그리고 연말에 쓴 소비로 인해서 빚이 최고치에 달하고 새해 결심은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영국의 클리프 아넬이란 심리학자가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 먼데이가 탄생하게 된 것은 한 심리학자에 의해서 지금 탄생이 된 거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네. 이 공식은 사람들이 기분이 좀 다운됐을 때 패러다이스 가는 그런 티켓을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여행 티켓 예약 시기를 분석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아내 심리학자는 휴가 여행을 예약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찾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돼서 사람들이 휴가를 원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고요. 그러다 1년 중 가장 우울한 날이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2005년에 영국의 스카이 트래블이란 TV 채널이 이 블루 먼데이에 관한 보도 자료를 뿌렸고요. 점차 이날에 대한 인식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블루 먼데이가 뭐 설득력을 얻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가지가 있는데요. 아하. 보통 이제 겨울에 많이 우울해하고요. 네. 또 월요일에 지치는 편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런 2가지가 합쳐져서 단편적으로 보면 1월 한 월요일이 가장 우울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라비 샤 정신과 교수는 보통 겨울에 슬픔이 커지는 편이고 아하. 특히 1월에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큰 슬픔을 느끼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다만 어느 특정한 날을 하나 꼽는 것보단 겨울이란 계절적 요소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점이 더 흥미롭다고 했는데요. 이런 계절에 더해서 일본에서 2009년 한 연구에서는 월요일에 자살하는 남성, 특히 생산적인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다른 요일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도 블루 먼데이의 일부 통한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어쨌든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이 가장 우울한 날이다. 한편으로는 그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한층 뭔가 이제 기대에 찼다가 한 3주 지나면은 또 실망하기 쉬운 때가 바로 3주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맞습니다. 월요일 날은 항상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고. 그렇죠. 예? 겨울에 또 겨울이라 또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겨울은 아무래도 사람을 좀 움츠리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1월 셋째 주 더더구나 연말 동안에 그냥 크리스마스니 뭐니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휩싸여다가 그것을 또 다 잊어먹고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은근히 맞는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알려진 것만큼 이날이 과학적이진 않다는 지적이라면서요. 네, 이게 심리학자가 공식을 통해서 뽑은 날이지만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특히 앞서 복잡한 공식 전해드렸는데요. 꽤 복잡해서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측정할 수 없거나 네.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CNN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블루 먼데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네. 예를 들어 새해 결심을 포기하는 날짜를 평균적으로 낸 근거가 부족하다 했고요. 어허. 그리고 1월의 날씨도 어허. 각 주마다 또 나라마다 그렇죠, 대륙별로 그렇죠.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아넬 심리학자는 CNN과 인터뷰에서 자신도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스스로 그걸 인지하고 또 공감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블루 먼데이에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측까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또한 나중에 보니까 겨울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네. 아무튼 아넬 심리학자는 당시 1,200파운드를 받고 돈을 받고 블루 먼데이를 계산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날을 꼽게 된 데 후회는 없고 아하. 만약 다시 해야 한다면 또 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블루 먼데이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겨울철에 우울해지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닐까요? 네, 보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어. 우울증이 겨울에 심해진다고 해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줄여서 SAD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햇빛을 덜 받게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햇빛을 덜 받으면서 뇌에 생화학적 균형이 깨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는 이런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 달이 보통 1월과 2월에 나타나고요. 네. 봄이 찾아오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계절성 우울증, 이 SAD를 앓는 미국인은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심리학 저널 사이컬러지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네. 보통 SAD는 이 어떤 연령대에서든 처음 나타날 수 있지만요. 보통은 18살에서 30살 사이에 시작되는 편이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SAD를 앓는 전체 10에서 20% 정도는 마일드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근데 계절성 우울증을 경험하는 전체 성인 5%는요. 1년에 40% 정도 기간 동안 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게. 그래서 이런 점은 매우 심각한 편입니다. 증상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도 합니다. 남아메리카나, 오스트랄리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남반부에 가 있으면 되겠네 1월 달에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여름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네. 거기서는. 근데 이 계절성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햇빛 잘 못 받아서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아하. 결국은 햇빛을 햇빛 많이 받는 받는 곳으로 겁니다. 간다. 네. 근데 햇빛에 노출되는 게 관건이지만 햇빛을 못 받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자연적으로 받기 힘든 경우. 네. 그럴 때는 라이트 박스라는 걸 사서 빛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네. 샤 박사는 이 라이트 테라피 박스 아니면 램프 이거를 사서 한번 이 빛을 쐬보라고 했는데요. 네. 그거 아마존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박스 앞에 앉아서 매일 한 20분, 최소 20분 정도 앉아 있으면 그걸 실제로 라이트 테라피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비타민 D도 좀 생성되고 괜찮겠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하면 1주에서 2주 안에 SAD를 겪는 대부분 사람들의 차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 조언이 있었고 또
건강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잘 먹고 잘 자는 것. 여기에 더해 또 가족이나 친구 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연결돼 있는 것. 네네. 코로나여서 정말 하기 힘든 것들이긴 합니다만 노력하면 또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타바타 운동이라고 네. 그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집에서도 짧게 이런 거 하고 아하. 사람들과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통화 자주 하고 네. 그럴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샤 박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계속 뒤처지지 않게 스스로 활발하게 있고 라이박스 이용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신적 질환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 찾는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우울하다는 블루 먼데이. 실제 그렇든 아니든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네. 뭐 블루먼데이 말만 그렇죠. 뭐 생각하기 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한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